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경제사회연구원 한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주 전에 공론화 토론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3주 전에 그날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문사에서 여기 계신 몇 분들도 이제 제가 토론과 발제로 모셨는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때 저희는 그 신고리 공론화 다음 날이라서 출범 다음 날이라서 굉장히 핫한 이슈라서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각 단체의 찬핵, 반핵, 탈핵, 그다음에 탈핵 진영과 그다음에 찬핵 진영들이 와서 경론회장이 되면 어떻게 제어를 하나 했는데 막상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이 신고리 공론화 문제가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관심층, 그다음에 이 정책 결정층에서는 굉장히 뜨겁지만 막상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뭐랄까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려면 이런 이 아래로 그다음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의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하여서 참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많이 오시긴 했지만 여전히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관심층의 문제이지 대중적 차원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새 정부 들어서 사실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관심 많아요.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면 뭐 일자리 토론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혁신에 대한 토론회나 하면 꽉꽉 미어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고자 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청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또 자기 의견도 개진하시고 자기 목소리도 내고자 하시는데 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하고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3년 전에도 2013년에 사용 해결료 공론화 위원회가 있었고 14년, 15년에 공론화 관련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토론회를 조직을 하면서 역대 참여정부 때 이제 2008년에 공론화위원회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2007년이죠. 예,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13년에 공론화 사용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이 역대 공론화 과정을 한번 성찰하고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과거의 공론화 경험에서부터 어떻게 성찰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의 고민이었는데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그 새로운 공론화 과정이 시작될 때 역대 다른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거의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 공론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당장은 이제 이후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들에 대한 당장 이제 에너지 정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갈등이 예상되는 수많은 갈등들에 대해서 이런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의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서 제대로 된 공론조사의 과정이 돼야 된다. 좀 그런 의미 부여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공론화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후에 10년, 20년 뒤에도 지금의 공론화 경험이 좀 하나의 어떤 역사적 경험으로서 지속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공론화로서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저는 주로 이제 공론조사 설계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앞에서 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크게 5가지로 표본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역 대표성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수명이 60년이잖아요. 60년
이면 결국은 미래 세대, 지금의 이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 층의 의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공론조사 모델에 의하면 성인 남녀입니다. 성인 남녀. 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층들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들을 최소한 토론 과정, 공론 과정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최소한이라기보다는 포함을 시켜서 이들의 의사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2015년에 한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의제들을 놓고 한번 그 공공 토론이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갈등 연구소에서 주최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실제 이제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이 들어갔는데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토론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수기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인들보다 훨씬 더 그 열려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한 어떤 수기 과정에 굉장히 이렇게 잘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의견 개진에 굉장히 적극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의제 선정 문제는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강 느끼셨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제 탈핵 진영에서는 탈핵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의제 선정에 대해서 적어도 토론 의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넓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신고리 5, 6호기로만 좁힐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술적인 의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과연 공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 갈등과 관련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탈핵과 원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 조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그냥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의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가치 갈등과 관련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가치 갈등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축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치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고 판단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신고리 5, 6호기라고 하는 의제로만 좁힐 경우에는 공사 중단과 관련된 기술적인 의제들 중심으로 가게 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언론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언론이 이제 공론화를 사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의 전반적인 진영을 보면 이 찬핵 진영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탈핵의 입장에 선 진영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신고리 5, 6호기 문제로 좁힐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경제적인 매몰 비용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매몰 비용의 문제로 가면 탈핵이냐 찬핵이냐 원전을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걸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로 가면 결국은 이거는 매몰 비용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세금 문제만큼 국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없거든요. 단적으로 이제 3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도 여론 진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에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보상 비용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론 진영이 바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프레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 지형도 처음과 다르게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해서 팽팽하거나 혹은 갈수록 이렇게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들 반대 의견, 건설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기성 문제는 결국 이제 수기성 문제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이건 또 이제 수기성과 관련해서 퍼실리에이터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퍼실리에이터들 수기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퍼실리에이터들을 얼마나 이제 잘 훈련된 퍼실리에이터들이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1차 그 공론조사단에서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에서 1차 토론에서는 뭐 45대 55로 공론조사가 아니라 신고리 오르코기 중단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토론해 보니까 뭐 51대 49로 이게 역전되었더라.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룰에 대한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 그 합의는 그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미팅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여러 가지 여론화 과정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좀 그런 수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